안녕하십니까 차바쿠TV 여러분, 바타쿠 지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역시 야마하 슈퍼 스포츠 바이크의 끝판왕 바이크입니다. 야마하 R1 M입니다. 야마하의 저희가 전편에 설명드렸듯이 그 야마하 슈퍼 스포츠 라인업이 있어요. 레플리카 시리즈. 그 레플리카 시리즈 중에서도 R125, R3, R6, 그 다음에 리터급의 R1. 근데 그 R1에서도 더 상위 버전인 R1M입니다. 일단 바로 전체적으로 이 바이크를 딱 보시면 그냥 일단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R1에 대해 좀 잠깐 히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R1은 처음에 98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바이크 잡지를 보다가 이 R1, 이 남자의 꼭 로망 바이크에 꼭 껴있는 R1과 하야부사, 스즈키의 하야부사랑 야마하 R1이 있었죠, 항상. 그 야마하 R1을 잡지에서 딱 보고 제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그럴 정도로 와, 이 바이크는 정말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리고 엄청 날렵한 디자인과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이쁜 디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야마하가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혼다를 이기는 게 야마하의 숙제였어요. 고민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혼다가 CBR 900RR이라는 레플리카 중에서도 되게 경량에 가깝고 고출력을 갖고 있는 바이크가 있었는데 그 바이크를 잡기 위해서 야마하에서 R1을 출시했습니다. 그렇게 데뷔한 게 98년식 R1이었고 그 R1이 건조 중량이 되게 그때 당시에 가벼웠고 190kg대였었고 마력도 150마력대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 별로 높지 않고 뭐 가벼운 중량은 아닌데 그때 98년도에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렇게 R1이 데뷔를 했고 그래서 그 R1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다고 이야기가 전해 들릴 정도로 R1이 되게 그때 당시에 거칠었고 출력도 너무 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타시다가 사고율이 높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R1이 인젝션 모델을 쓰는 시기가 옵니다. 그 02년도부터 또 디자인이 한번 바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엑시브라는 국내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에 이 R1 카우를 씌우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02년식 R1이 데뷔를 하면서 야마하 야무다라는 그
가짜 이제 한마디로 짝퉁 카울이 엄청 유행을 해서 저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엑시브를 고등학교 때 면허를 따서 그때 125cc 원동기 면허를 제가 땄어요. 원동기 면허를 바로 따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야무다 카울이 씌워져 있는 엑시브를 탔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R1에 대한 꿈이 엄청 컸고, 그러다가 이제 인젝션 모델이 나오다가 R1의 황금기가 딱 있어요. 그 R1의 황금기가 바로 04년도예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R1이 그때 당시에 데뷔를 했을 때 그 날렵한 디자인과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그때 당시에 나오던 바이크들을 다 압살시켰어요. 그 정도로 디자인도 대단했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머플러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똥꼬 머플러, 그러니까 이제 투인으로 듀얼로 이 엉덩이로 나와 있는 그 머플러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04년도 R1이 데뷔를 하면서 슈퍼바이크 리터 시장이 판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CBR 1000R도 이 업 머플러를 썼어요. 뒤에 리어. 그래서 항상 야마하는, 혼다가 항상 1년 먼저 데뷔를 하는데 그때마다 맞춰서 야마하는 확실히 혼다를 잡을 수 있는 바이크를 계속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다가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야마하가 데뷔를 하면 항상 야마하가 인기가 많았어요. 엄청. 그러다가 이제 07년도부터 이제 04부터 이제 08년도까지가 기존 이제 외관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05년식 R1이랑 08년식 R1을 오래 탔었습니다. 네. 그때도 제 기억에도 남아있는 게 그때 당시 08년도 R1이 저는 가장 이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09년도 R1에 이제 빅뱅 엔진을 사용한, 네, 크로스플레인 엔진을 사용한 야마하의 또 신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게 이제 09년식 빅뱅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크를 항상 디자인을 보고 타기 때문에, 그리고 고유의 야마하의 그 찢어지는 음이 없어졌어요. 막 휑휑휑 하는 고음이 없어지고 약간 투박하며 거칠고 좀 애매한 사운드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빅뱅 엔진이 시동을 걸면 약간 2기통 소리도 나면서, 근데 고음으로 가면 4기통 소리도 나면서 약간 뭔가 이 4기통의 이 향수가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때 빅뱅이. 근데 빅뱅이 또 생긴 것도 뚱뚱하고, 원래 이제 날렵해지는 게 추세였는데 그때 당시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 또 빅뱅 R1이 좀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별로 안 이뻐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빅뱅이 12년도부터 또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12년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12년도 때 제가 50주년 모델을 그때 당시에 탔었습니다. 야마하 50주년. 그 흰색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그때 그 모델을 타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냥, 잘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출력도 좋아졌고, 경량도 확실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막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얼마 타지 못하고 바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R1은 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다가, 2015년에 이제 R1이 데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의 R1이 나오면서 그때 200마력대의 엔진을 만들어서 야마하도 그 200마력의 마력 싸움에 이 R1도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200마력 오버가 당연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마력 오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바이크들이. 근데 이제 R1은 200마력에 이제 건조 중량도 상당히 가볍게 만든 바이크가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R1이 15년도에 데뷔를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 R1의 상위 버전인 R1M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R1M은 또 R1과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R1이랑 R1M은 아예 바이크가 다른 바이크입니다. R1은 공도에서 탈 수 있는 슈퍼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R1M은 공도에서도 적합하고 그리고 트랙에서 최적화가 돼 있는 바이크예요, 이미. 그래서 신차 출고가도 일반 R1과 R1M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반 R1은 2천만 원 초반인데
R1M은 2천만 원 후반이에요. 이 R1M은 이 R1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크도 순정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제가 이제 튜닝을 되게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R1과 R1M에 대해서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R1과 R1M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앞에 페어링 카울, 이 카울들이 전부 카본이에요, 기본으로. 그리고 이 뒤에도 이 기본적으로 카본 캐노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봐도 정말 서킷에서 잘 달리게 생기게끔 딱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15년식 R1이 되면서 시트고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에 리뷰해드렸던 R6처럼 그 R6 시트고가 상당히 높은 바이크였는데 R1이 한 10mm 정도 좀 더 높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옆으로 쫙 보시면 이 엉덩이 시트 포지션이랑 이 핸들에 있는 이 포지션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뒤에 스탠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더 높아 보이는데 스탠드를 내리게 되면 거의 이 시트와 이 핸들이 거의 일직선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전자식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카울이 다르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어요. R1에 들어가는 휠이랑 R1M에 들어가는 휠이 다르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휠은 똑같습니다. 이 마그네슘 주조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그네슘 휠이 경량에서 거의 탑인 재질은 맞는데 주조와 단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조 휠은 금형을 만들어서 그냥 막 찍어내는 거고 단조는 일일이 수제로 다 만드는 거예요. 두들기고 뭐하고 해서. 근데 R1에 들어가 있는 건 마그네슘 주조 휠입니다. 그래서 이 순정휠도 되게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휠만 아마 29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진짜 비싸요. 비싼 휠인데 이게 주조 휠이면 진짜 좋은 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단조 휠, 기본적인 뭐 마그네슘이 아닌 알루미늄 단조 휠이나 그런 거보다 이 마그네슘 그냥 주조 순정휠을 쓰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마그네슘 단조 휠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가 차이점이고 그 휠 부분은 또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거는 R1과 거의 다 동일합니다. 성능이나 스펙이나. 근데 또 거기에 다른 점은 R1M은 CCN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CCN 기능이 들어가서 이 뒤에 캐노피 뒤에 보시면 요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이게 GPS예요. 이게 어떤 GPS냐면 이 차량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상태나 지금 성능이나 이런 게 다 이 GPS에서 기억을 해서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 주행을 하고 뭘 하는지 컴퓨터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R1이 이제 15년식으로 들어오면서 또 TFT 계기판을 적용시켰어요. 그렇게가 이제 R1과 R1M의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크는 상당히 많이 튜닝이 돼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R1M의 원래 R1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냥 일반 흔히들 얘기하는 야렘보라고 그냥 일반적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브렘보 M4 모델로 이제 브레이크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19RCS 이제 브렘보 이제 레바를 또 튜닝을 했고 코르사 코르타 신형입니다. 이게 신형. 그리고 왼쪽 클러치에는 브렘보 또 똑같이 좌우로 한 세트로 튜닝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그 라이테크 또 카본 파츠들이 저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차대 카본 그리고 요 밑에 이 카본들 그리고 스윙암 카본 그리고 리어 허거 그리고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리어 부분 그렇게 전체적으로 카본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어요. 요 스포르트캡 커버서부터 전체적으로 카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 카본이고 그리고 탑브릿지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가드류들을 다 라이테크 걸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테크 걸로도 장착을 하고 리어 스탠드도 라이테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모든 바이크를 다 리어 스탠드를 다 해놓습니다. 그 리어 스탠드를 해놓는 좋은 점은 이 포크가 이렇게 바이크가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이 포크가 눌려요. 좌우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포크가 이 왼쪽 포크가 많이들 터지십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만약에 리어 스탠드가 없다면 세워놓으실 때 뉘어놓으시고 핸들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그게 현상이 좀 덜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리어 스탠드를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라이테크 백스텝, R타입 백스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때르미뇨 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튜닝이 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액세서리류를 다 튜닝을 했고요. 그립도 프로 그립이라고 이제 좀 쫀득쫀득합니다. 이걸로 이제 그립도 다 교체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튜닝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튜닝비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차량 가격은 지금 신형은 3,150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 2,900만 원대였고 옵션까지 다 해서 이 바이크에 거의 다 들어간 가격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뭐 한 5,00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들어간 상태의 바이크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렇게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R1 MM만 들어가 있는 이런 이 은색과 이 파란색, 이 은색과 이 파란색의 이 컬러 조합이 되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이제 과한 또 튜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컬러가 카본과 이런 컬러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디자인은 정말 지금도 저는 이 디자인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관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 봤고요. 그러면 또 저랑 함께 또 이제 R1의 성능을 한번 느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또 우리 야마하 R1M과 함께 주행 리뷰를 하러 한번 떠나보시죠. 렛츠고! 막힘없이 그냥 말이 잘 나오는구만 R1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고맙습니다.